영업이 힘들죠. 저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소탈 쓰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쵸, 저희 채널 유입 경로 보니까 한 80%가 노무사 세 글자만 쳐서 들어오셨던데, 노무사 세 글자 치시는 분들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무사가 필요하신 분들, 두 번째는 수험생들 또는 수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예비 수험생들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인터넷에다가 노무사 아무것도 모르게 쳐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쪽 일을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면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저희가 하는 영역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기업에서 이용을 하는 뭐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규칙이라든가 임금내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팅을 하고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조언을 해주는 자문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근로자 측이든 아니면 회사 측이든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 측이거나 아니면 사측에서 대리를 해서 좀 사건 대응을 하는 거, 부당해고 또는 산재 이런 것도 기업 측이나 근로자 측에서 좀 대리를 해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설팅 업무일 것 같아요. 이것도 회사에서 뭔가 임금 체계를 변경을 하려고 한다던가 인사 체계, 평가 체계를 만들려고 할 때 저희가 들어가서 기업 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크게 이런 업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는 일들을 다 할 수는 있는데, 노동 쪽만 하시기에는 어쨌든 변호사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노무사나 변호사나 노동 쪽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동일한데,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앞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노무사들이 대부분 하는 것 같고, 이를테면 기업 자문이라던가 노동청 임금체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이런 부분들은 노무사가 다 진행을 하고, 소송 갈 때는 어쨌든 노무사들이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이때부터 해서 변호사님들한테 의뢰를 하거나 또는 노무법인이랑 연결되어 있는 법무법인에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영어 시험 능력 평가를 해서 일정 기준이 넘어야 돼요. 토익 점수라던가 토플이라던가 스피킹이라던가 점수를 마련하면 최소 신청 자격은 마련이 되는 거고, 시험이 1차, 2차, 3차 시험이 있는데 3차는 면접이고 결국 1차, 2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60점이 넘냐 안 넘냐는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차는 바로 거기서 걸러지고, 2차는 논술이다 보니까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채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긴 한데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근데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절대평가지만 약간의 상대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면접 때는 어지간하면 다 합격을 시켜주고, 저희 때는 한 명인가 탈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아니면 어지간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게 저희 때에 비해서 합격률이 매년 엄청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코로나 시대에 물려가지고 지원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인원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합격률이 낮아지는 거고, 진짜 제일 낮았을 때는 23% 정도 나왔었고, 2차 시험은 지금 합격률이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됐으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노무사 수입, 전문직들 수입 순위가 막 쭉 나와요. 보면 항상 노무사가 밑에 깔려 있는데, 노무사가 처음에 합격을 하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이제 노무법인에 들어가서 수습노무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보통 대부분 법인들이 최저임금 을 주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 한 220만 원 정도죠. 그 정도 주면서 수습을 보내고, 수습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채용 노무사의 길로 들어가는데, 노무사 연봉 자체가 높진 않아요.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수습 끝나고 보통 연봉이 한 3,000에서 3,600, 기본급으로 치면 250만 원 또는 300만 원. 산재법인 같은 경우는 25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무사들도 인센을 어떤 식으로 주는 법인에서 일을 하는지도, 산재 쪽 법인인지 아니면 사건 위주로 하는지 기업 자문인지에 따라서 연봉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노무사 일을 할 때 서울 올라왔었는데, 기업을 하고 나면 영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실력이나 이런 거는 많이 성문도 잘 쓰고 자문도 잘해줄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 힘들죠. 저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소탈 쓰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개업을 해야 영업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체력이 있을 때 이제 전단지도 돌리고 회사 빌딩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명함도 주고 블로그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열심히 해야죠, 영업. 그리고 저희 노무사 단점도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 쪽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 사건 대리 많이 하는 노무사,
그리고 이제 기업 자문 많이 하는 노무사 두 개의 느끼는 이제 고충이 다른데 기업 쪽 노무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이게 여러 군데서 갑자기 와요. 몰릴 때. 그럼 약간 노이로제가 생기죠. 개인 쪽 일을 보면 이것도 힘든 건데 왜냐면 이분들한테는 사실 작은 돈도 아니고 엄청 큰 돈일 수도 있고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내 생계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적당하게 좀 커트를 잘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컨트롤을 잘 못하고 이제 계속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니시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사건을 못하겠다 하시는 노무사들도 많아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노무사 일이 요즘에 계속 AI가 발전하면서 없어질 거라고 하는 직업들이 그중에 뭐 노무사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긴 해요. 저희가 하는 기업 자문 업무가 인간하고 인간과의 관계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 노무사를 찾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전망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유입 경로 보니까 노무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무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드리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였습니다.